그 다음 콘크리트. 저는 콘크리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사 문제에서 콘크리트 출제 비율이 60% 넘습니다, 사실은. 60에서 약 한 70% 정도가 토목시공 기술사 출제 빈도가 콘크리트가 차지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콘크리트 공부 왜 하느냐? 여러분들, 콘크리트는요, KS 제품입니다. KS 제품.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공장. 자, 우리가 현장에서 감리를 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거나 시공을 하게 되면은 품질 실장하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공장에 가서 공장 검수를 하죠. 요즘은 공장 검수도 법적으로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거의 이 KS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화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네모콘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되느냐? 자, 공장을 떠나서 우리 현장에 도착할 때 이 운반 과정, 이건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반 검사.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운반 시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이어치기 시간, 이번 차 치고 다음 차 칠 때 그 시간 기준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운반 검사. 근데 현장에 도착하면 뭐 합니까? 받아들이기 검사하죠. 받아들이기 검사. 가장 대표적인 게 슬럼프 검사하죠. 또는 플로어 검사하고. 그 다음 뭡니까? 공기량 검사하죠. 그 다음 뭡니까? 염화물 함량 검사하죠. 그 다음 뭡니까? 시료 뜨죠. 공시제 시료 떠서 나중에 압축강도 끼워서 압축강도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런 행위들은 현장에서 하는 행위들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하죠. 결국은 현장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배합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멘트 재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골재에 대한 이야기, 물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죠. 이럴 때면은 뭐 자, 네모콘 재료 뭡니까? 뭐 시골 혼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물 재료다. 시멘트 시험 항목, 비분한 응수 강화 이런 거. 골재 시험 항목, 입변마 단형류, 혼화재는 간부릉압 길상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르륵 하는 암기하는 방법들. 제가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쪼르륵 강의하면 참 재밌고 좋겠습니다만 그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공부를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가 100%라면 60%를 하지 않으면 40%만 하면은 기술사 공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할 때 콘크리트 기출 문제 60%를 왜 합니까? 안 하면 40%만 하면은 끝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자,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품질.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이 뭐냐? 이거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은 사용성과 안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성과 안전성이다. 그래서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성능,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 주면은 사용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사용성은 뭐죠? 사용성이 저하되었다. 균열, 미간, 누수, 채수, 물이 고이는 거, 백태 이런 것들.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사용성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이야기는 그 구조물의 내구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열화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내구 성능이 저하되었다. 열화가 되었다. 열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균열이죠. 균열.
열화 현상은 많습니다. 균열, 박리, 마모, 곰보, 혹, 줄, 뭐 레이턴스 이런 거 전부 다 열화 현상입니다. 백태. 그중에 가장 심각한 열화가 균열이죠. 그래서 균열 이퀄 열화, 열화 이퀄 내구성 저하. 내구성 저하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구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전성이 저하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내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요구하는 성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제 보호 성능, 철근 녹방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균열 저항성 확보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초고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약 한 60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어떤 거 쓰는지 아십니까?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를 씁니다. 50메가파스칼 이상짜리 콘크리트를 쓰죠. 근데 일반 건물에서 또는 일반 구조물에서 우리가 50메가파스칼짜리 쓸 일이 없죠. 그런 경우는 21메가파스칼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성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은 강도, 내구성, 강제보호 성능, 균열 저항성, 경제성. 자, 내구성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밀성도 포함이 되어 있죠. 수밀성. 예를 들어서 뭐 물속에 쓰는 구조물이라든가 정수장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밀성도 확보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번져나가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한마디로 보면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런 걸 확보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결합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배합 설계가 잘 되어야 된다. 단위 수량이 적어야 된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야 된다. 그러면 균열이 방지된다. 균열의 종류는 초기 균열과 후기 균열이 있다. 초기 균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성수축 균열, 치마 균열. 후기 균열은 뭡니까? 건조수축 균열. 그 외에 여러 가지 균열의 원인들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결합제부터 시작해서 배합 설계할 때 시멘트의 특성, 그 다음에 혼화재료의 특성, 이거 공부하다 보면 뭐 시멘트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1종부터 5종 시멘트까지 있고요. 벨라이트 시멘트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혼화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화재, 에이제, 감수재, 플라이지, 포잘란 이런 것들, 잠재 수경 반응부터 해서 그죠? 이런 것들, 2성분계, 3성분계 시멘트 이런 것도 해서 막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콘크리트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부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년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를 잘 몰라서 강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는 콘크리트 강의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출제 문제가 60에서 70% 출제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면 여러분들 기술 공부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콘크리트 공부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콘크리트 공부하다가 기술사 시험 포기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정도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욕심내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혼화재료의 어떤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혼화재료. 콘크리트 속에 혼화재료를 넣는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네모콘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베이스 콘크리트가 에이지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서중이냐, 한중이냐, 유동하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혼화재료들이 달라지는데 그 혼화재료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입니다. modified. 개선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가 혼화재료인데 혼화재료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목적은 뭡니까?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보호 성능, 균열 저항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는다. 물론 시공성도 해당이 되겠죠. 워커빌리티. 뭐 유동성도 해당이 되겠죠. 시공성도 좋고 유동성이 좋아야만 이 내구성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나왔느냐, 닭이 먼저 나왔느냐. 계란이 생기고 닭이 생겼느냐, 닭이 생기고 계란이 생겼느냐 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오가고 합니다. 콘크리트는 이것이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고, 반대로 저게 시작이기도 하고 이게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콘크리트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사용성, 안정성,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내구성, 열악, 균열,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요구 성능,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균열 저항성, 경제성, 이런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공부를 하고 모든 콘크리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콘크리트에 대한 답은 이거죠. 서중이 되었든 한중이 되었든 다 이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뭐 온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도 응력, 열 응력, 열 충격. 온도 응력은 인장 응력이고, 그 인장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크면 균열이 발생을 한다. 인장 강도가 인장 응력보다 크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온도 균열 지수다.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는 크면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온도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 거고, 수화열 이야기가 나오고, 양식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콘크리트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제가 강의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속에 있는 그 문제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토목시공 기술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콘크리트 공부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공부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공부 많이 하시면은 기술사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지고요. 고통스러워져요. 가능하면은 이 콘크리트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도 불안하면은 제가 소개하는 문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매 교시마다 콘크리트 문제가 다 튀어나왔다. 그러면 시험 떨어져야 되겠죠.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콘크리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합격하시면 돼요. 굳이 콘크리트 갖고 합격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없이도 충분히 시공기술사 합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콘크리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60%, 70% 기출문제니까 중요하다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해서 트리고저로 가지치기 하면서 강의하면 폼이 엄청납니다. 강사가 되게 실력 있는 것처럼 폼이 나요, 사실은. 폼성 폼사죠. 사실은 강사들이 폼 잡기 위해서 콘크리트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휘말려 들 필요 없죠. 콘크리트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토목시공 기술사 합격할 수가 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부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된다. 약간 20문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런 것들, 품질, 사용성, 안정성, 내구성, 열악, 균열, 요구 성능,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균열 저항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시공회의를 한다. 그 다음에 시공 관리 측면에서 뭡니까?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운반하고 현장에 오고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검사를 하고 그 과정을 잘 하면은 콘크리트 시공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갈무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뭐 총론이라는 단어를 별로